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염색하십니까? 염색하세요? 저도 염색하죠. 패션 때문에 하죠. 네. 멋부리려고. 멋부리려고. 저는 흰머리가 자꾸 나와서 염색을 하는데, 근데 건강 때문에 화학 염색보다 천연 염색, 그러니까 헤나 염색하거든요. 근데 헤나 알레르기 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 조사를 한 결과 2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봄철에는 미세먼지나 황사,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알레르기로부터 내 피부 건강하게 보호하는 비법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행복한 아침, 건강한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죽고 싶었어요, 진짜. 네, 염색, 알레르기, 오늘 이런 얘기 해볼 텐데, 염색하세요, 장미아 씨? 여성에게 그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면 글쎄 웃자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머리가 검은색이 네. 지나치게 검은 거 보니까 염색하시는 것도. 원래 지나치게 까만 건 또 제 머리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지나치게 까만 와중에 또 지나치게 하얀 게 좀 나와서 약간 고민이긴 하죠. 근데 저 염색 부작용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머, 듣기만 했어요, 제가. 듣고 놀래고, 어머, 이 일을 어떡하나, 걱정까지 하고.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끔찍해서 저도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다음부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나도 잘하고 있었는데 또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에서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엄마 네. 머리를 제가 직접 염색을 그래요? 네, 셀프로 해드리는데 금방 한 것 같은데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맞아. 뿌리가 자꾸 이올라오니까 계속 해드리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게 염색은 월급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주는 마음 있잖아요. 네. 월급을 주는 사람은 어제 준 것 같은데 오늘 또 달라 그러거든. 근데 염색도 아니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또 올라오니까. 근데 염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얘기가 항상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좀 두피가 가렵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좀 붉은 반점 같은 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저 두피가 좀 가늘어지거나 모발이. 그렇죠.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천연을 찾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좋게 하려고, 조금 더 부작용 적게 하려고. 근데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 심한 배신감이 들죠. 그래서 이거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분명히 염색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염색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꼼꼼히 좀 해보죠. 네,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실 한동아 한방내과 전문의 그리고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을 생각해서 화학 염색보다는 천연 염색을 찾는 건데 천연 염색을 했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사례가 와서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싶어요. 대인기피가 생길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네, 지금 현재까지 보도되어 있는 천연 염색제 부작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염색을 한 직후에 처음에는 피부 발진, 그러니까 붉은 식으로 이제 염증이 올라오고 이후에 가려움증이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얼굴이나 목 같은 피부 부분에 검게 착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이제 잇따라서 좀 연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 거죠. 피해 사례들이 몇 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서 더 그 피해가 좀 심하게 호소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야, 저 정도면 진짜 밖에 못 나갈 정도가 못 되겠어요. 나가죠. 바로 보이는 부분들이 저런 식으로 착색이 되거나 피부 색깔이 변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저는 진짜 스트레스라는 표현 갖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저 가족들도
보기가 보여주기가 깜짝 놀라요. 그죠? 그쵸. 더군다나 저렇게 해서는 정말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까지 저렇게 될 수 있나 믿어지지가 그러게 않는 말이에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목 부분까지 검게 변한 거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병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염색을 한 직후에 생겼다라고 해서 사실은 착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대학병원에서 직접 진단하고 검사를 해본 결과 색소로 인한 이제 색소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렇게 까만색으로 색깔이 좀 남아 있는 이유는 염증 자체는 보통은 붉은색을 띠거든요. 근데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남아서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이 좀 더 어둡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테면 피부까지 염색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염료가 염색이 된 게 아니고요. 염료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나면 그 여드름 같은 염증이 생긴 후에 까만색으로 저희가 네. 흉터가 남는 것처럼 흉이 남은 거죠. 그러면 저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좀 그 수가 많고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천연 염색제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지난 3년 동안 100명이 넘었는데요. 네. 문제는 작년 2018년도에만 해도 62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사실 이런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을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서 실제 피해 사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천연 그러면 벌써 마음이 천연덕스럽고 뭔가 이렇게 편해지는 것이 화학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 네. 안전하다는 느낌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천연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천연인데 정말 왜 저래요, 쟤네는? 일단 이제 광고를 천연이라고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천연이 아닌 제품들이 있었던 게 문제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당황스러운 건 그거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천연이었고 네. 천연인 줄 알고 그쵸. 썼는데 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예. 네. 여러분들 뭐 딸기, 좋아하죠. 너무 맛있죠. 네, 자주 땅콩, 먹죠. 네. 뭐 돼지고기, 뭐 밀가루 제품 네. 잘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네. 네. 아주 안전한 식품인데 특정 사람에게는 두드러기나 천식이 걸려요. 그렇죠. 복숭아 같은 것도 맞습니다. 많죠.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거죠. 천연 해나 또한 특정 민감한 체질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네. 게 문제인데요. 인도 여성들 보면 피부에 화려한 문신을 하잖아요. 네. 요즘 한국 여성들도 문신하는데 대부분 헤나를 씁니다. 근데 이제 천연 헤나 제품이 염색을 했을 때 염색 부작용, 알레르기 부작용뿐만 아니라 네. 피부 문신했을 때도 네.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천연이라고 해서 안심할 게 못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천연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이 천연이라고 광고는 하지만 그것이 다 천연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요약도 잘해서 세상에.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준비를 이제 해온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이제 있는 게 헤나라는 이제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헤나. 헤나는 이제 이집트가 원산지인 로소니아 이노미스라는 이제 식물의 네. 잎을 건조를 시켜서 가루를 낸 거거든요. 네. 염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가루 앞에 보시면 색깔이 여기 그렇죠. 지금 녹색을 다 약간 비슷한데 그렇죠. 초록색을 띠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좀 더 진하고요. 네. 이쪽 거는 조금 약간 쑥색에 가깝죠. 쑥색에 가깝고. 예, 그나마 일본이 좀 연하고. 세 번째 네. 거는 조금 더 어두운 빛깔이 돌고 같은 쑥색인데도 네. 아, 두 번째 거. 네. 3, 4번은 조금 맑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이건 약간 탁한 느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네 개를 비교를 해놓고 보시니까 색깔이 차이가 있구나라고 네. 하지만 그 중에 아무거나 내놓고 천연입니다라고 해도 안 모르죠. 모르는 거죠. 아, 그렇죠. 절대 모르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염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색깔이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아, 색깔이요? 지금 이제 다르게 나오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제작진들이 염색을 해봤는데요. 네. 아, 미리 해봤군요. 네. 금발머리에다가. 여기다가 염색을 했다는 거죠. 네. 요 색깔에다가. 지금 이제 가루로 되어 있는 1번 네. 헤나 가루로 염색을 한 게 자. 약간 네. 흰색이 섞여 있는 듯한 짜잔. 쑥색이 나는 네. 거. 블랙 헤나입니다. 오, 상당히 진한 진하게 잘 검은색이네요. 나왔네. 지금 이제 1번 가루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2번 가루. 저는 요 색깔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2번. 아니, 본인 취향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진한 갈색. 아, 2번은 이렇게 나와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확 다르게 나오네. 그렇죠. 그렇죠. 3번 한번 볼까요? 네. 네. 3번은 조금 밝은 색인데. 약간 밝은 브라운. 네. 예. 자, 4번은요? 오. 완전히 밝은 색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 네 가지 중에 네.
천연 해나로 염색하니까 몇 번일까요? 천연 1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이건 네. 천연. 제가 해봐서 천연이면 알아요. 더 연해야 되나? 약간 빨간색 나오는데. 그래요? 아시네. 그러면 빨간색이면 요거 아니에요? 마지막 색이나 뭐 그럴 것 이건 같아요. 노란색 아니에요? 네, 그때 얘가 약간 오렌지색. 붉으니까. 천연 해나가 보면 네. 오렌지 해나로 되어 있거든요. 아, 요렇게. 그렇죠. 그래요? 지금 이제 제작진들이 직접 염색을 한 건데 네. 네.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와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약간 진하게 안 나온 거 보니까 미용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이거 좀 오래 놔둬야 되는데 덜 놔둔 거야.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해나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섞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머리 네, 색깔 그렇죠. 또 달라지고. 지금 이제 4번이 이제 네. 내추럴 오렌지로 이제 100% 해나잖아요. 네. 그럼 볼까요? 네. 앞으로 좀 우리가 갖고 네, 와서 네, 보죠. 네, 뭐. 네, 내추럴 오렌지가 네, 그거네요. 이겁니다. 네. 뒤에 보시면 네. 써져 있죠.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어디에 쓰여져 여기 있나요? 왼쪽 위에 보면 아니 그 왼쪽 노안 위에 오신 보면? 분한테 이제 아니 해나엽 가루 100%라고 돼 있는데. 네네. 아, 그렇죠. 이거 그러면 해나엽 가루 천연 100%네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얘는. 네. 그렇군요. 아, 얘는 그렇게 100%. 되어 있고 해나엽 가루 100%. 그러면 3번. 다른 것도 3번 한번 한번 볼까요? 볼까요? 3번. 3번은 뭐였죠? 3번이 네. 내추럴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 내추럴 브라운. 아까 방금 내추럴 오렌지 100%였고. 네. 내추럴 브라운은 보니까 얘는 뭐가 더 많이 쓰여 있네. 해나엽 가루에 인디고페라엽 가루. 인디고 페라 엽가루. 그래요? 띄어쓰기를. 예, 아니 띄어쓰기를. 붙여 있기 때문에 네, 커피 시드 추출물, 네. 칼라무스루트, 창포 분말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이것도 천연들 아닌가요? 그래 맞습니다. 뭐 이제 해나엽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그 해나 네. 식물 네. 맞고요. 인디고페라라는 식물의 잎을 가루로 해서 염료로 쓰는 거예요. 쪽빛 염색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데님 청바지 아세요? 예, 알죠. 네네. 데님 청바지 염색할 때 인디고페라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전통 염료로 썼던 쪽. 쪽. 예. 청대라는 식물의 잎을 네. 염료로 쓴 건데 청대와 비슷한 게 인디고페라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인디고페라도 알레르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그 해나 제품들 이렇게 보면 네. 카시아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카시아? 카시아는 염료는 아닌데 이 카시아를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모발이 윤택해지고 머리끼리 부드러워진다. 아, 그래요? 그래서 린스처럼 트리트먼트용으로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게 허가받지 않는 제품이에요. 허가받지 않는 성분이죠. 천연이긴 한데. 그렇죠. 외국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판매도 되고 네. 인터넷 구매가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허가받지 않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구땡땡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세나라고 보통 불러요. 이건 해나. 네. 세나라고 부르는데 네. 주의사항에 보면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라고 고지를 영어로 하는군요. 문구가 되어 있죠. 영어로. 구땡땡이라니까요. 그렇군요. 아, 여기에는 안 적혀 있나, 지금? 우리 제품에. 아마 여기는 알레르기 아마 조심하세요, 없나? 알러지 그런 거 하나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알아서. 그러니까 일반 염색약에는 적혀 있기는 아, 한데 여기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적혀 있네요. 여기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소량의 실험액을 동전 크기로 바른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자연 건조 미리 후에 테스트 해봐라. 알러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렇게 써 있긴 하네요. 그렇게 돼 있네. 테스트 네. 먼저 해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최근에 문구가. 판매되는 제품들이 이제 네. 시중에 부작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고지 의무를 예.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짙은 색깔로 나왔던 게 2번이었던가? 1번. 1번이요. 1번? 블랙? 네. 1번 블랙 한번 볼까요? 블랙? 예. 사실은 그 나이가 많을수록 블랙을 많이 네, 하잖아요. 저도 그죠? 블랙, 게 예. 나오니까 여기 뭐 더 많이 써 있냐. 해나엽 가루 60% 이상, 피페닐렌디아민, 그리고 피아미노페놀, 이거는 화학성분 들어가네. 과붕산 나트륨, 네. 타르타르산,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뭐 이렇게 우리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예. 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1번이 가장 강하게 검은색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머리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좀 이런 화학 제품들을 넣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화학 제품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게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가장 그 성분 표시에서 보면 앞쪽에 들어갈수록 함량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나압이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파라벤, 디아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네. 보통은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기돼 있을 때는 뭐 PPDA 또는 PPD 이런 식으로 약자로 적혀 있기도 한데 이 성분이 바로 검은색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염료입니다. 문제는 농도가 높을수록 피부를 자극하는 피부 자극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도 아주 잘 유발할 수 있는 민감제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농도가 높을수록 자극성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은 3% 미만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계속 해나 염색 이후에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 블랙 해나 때문이고요. 이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페닐렌 디아민이라는 성분 때문인 거죠.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따르면 이 파라페닐렌 디아민 같은 경우는 장기간 피부에 접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부염 이외에도 뭐 천식이나 호흡장애 같은 호흡기 증상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눈에 닿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시각장애나 실명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화학 성분 염색을 하면 저도 눈이 옛날에 침침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천연으로 바꾼 거였거든요. 이런 성분 때문에 그렇구나. 몸에 좀 특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몸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러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알러지는 특정 사람들이랑 본인 면역 체계에 맞지 않을 경우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같은 말씀드린 성분들은 농도가 높으면 누구에게나 유발을 할 수 있는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외에도 사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진 성분이 그런 거였고 뭐 피아미노페놀이라는 성분 같은 경우도 산화제와 닿았을 때는 암모니아가 기화가 됩니다. 왜 염색약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게 암모니아 냄새 때문인데 이 역시도 눈에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다른 자극 성분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타르타르산이라고 이름은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역시 주석산의 일종으로 눈에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염색을 하고 나서 눈이 시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성분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러네.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목이나 얼굴이 검게 그을리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그렇게 변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피부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만약에 염료가 착색이 된 거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고 그 시간 간격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근데 염증 이후에 착색이 됐고 염증 이후 색소 침착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뒀을 경우에는 뭐 거의 호전이 없거나 호전이 돼도 몇 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뭐 레이저나 다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본인들도 차도가 없다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나 다른 약물 같은 거에도 특별하게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뭐 100% 천연 해나라고 하는 게 왜 피부에 묻으면 어쨌든 약간은 착색이 되잖아요. 뭐 그런 것은 괜찮을까요? 그거 뭐 이렇게 해서 지우긴 하던데. 뭐 당연히 이제 착색이 되죠. 이제 해나가 염료기 때문에 착색이 되고 또 뭐 아시다시피 해나가 이제 피부 문신 재료로 쓰잖아요. 착색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색소성 접촉 피부염의 증상과는 이제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의 피부는 이제 표피, 진피, 피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피는 5개 층으로 돼 있어요. 5개 층. 근데 이게 28일 주기로 새롭게 세포들이 재생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묻어도 놔두면 언젠가는 제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염색을 하고 피부에 염색이 됐어요. 당연히 염색이 됩니다. 묻으면. 이걸 지운다고 해도 안 지워져요. 그리고 박박 문지르면 안 되죠. 그럼 피부염이 유발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놔두세요. 재수가 없었네. 놔두시면 시간이 한 2주에서 수개월 지나면 깨끗하게 사라지니까 놔두시면 됩니다. 나갈 때는 그럼 화장을 좀 더 해야 되나? 네, 좋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부터 할 때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도 옛날에 막 콜드크림 바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귀도 뭐 이런 거 왜 덮개 비닐로 된 거 씌우고. 쓰고. 그러니까 뭔가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건 가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연도 이런데 그럼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 염색 제들은 어떨까? 그러게요. 또 걱정이 되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그렇죠. 화학 염색제는 당연히 더 많은 부작용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사화되어 있던 이제 부작용 사례가 있어요. 네. 프랑스의 한 여성의 사례인데 예. 셀프 염색약을 통해서 혼자 스스로 염색을 한 거죠. 네, 염색을 하고 나서 얼굴이 2배 정도 가까이 아이고야, 부풀었습니다. 저거 뭐야. 기사에 따르면 염색 후에 두피가 부풀어 올라서 네. 본인이 항히스타민제와 크림을 사서 스스로 한번 발라봤는데도 네. 해결이 되지가 않아서요. 이야, 어허. 세상에. 결국은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응급조치를 한 후에 네. 현재는 원래대로 회복이 된 상태라고는 하고요. 저 염색 부작용을 일으킨 성분 역시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파라페닐렌 디아민 성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제품은 이제 화학 제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천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천연 제품의 문제라 그러면 이제 특이 체질에 의한 알레르기인데 네.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접촉 부위에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그러니까 두피만 가려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가벼운 증상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신 알레르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피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몸의 민감도를 높여놓기 때문에 여기만 자극을 줬는데 온몸에 피부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시고 안구 결막염도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은 접촉 물질을 차단하면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전신 알레르기까지 발전하게 되면 염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뭐 염색 한번 잘못했다가 저 진짜. 얼마 전에 상암동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어디서 세일하더라고요. 아하. 요즘 세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하나 요게- 사셨어요? 아니, 여기 구입하셨어요? 이게 자꾸 아까 왜 어머니도 여기 올라온다고 네. 그랬죠. 뿌리가 올라오죠. 그렇다고 전부 염색하기 뭐해서 그렇죠. 부분 요렇게 하는 하려고 거. 네. 하나 했는데 요거 성분을 우리 제작진이 하나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죠. 네. 여기 들어가 있는. 이건 이제 화학 염색하는 거지. 그렇죠. 아우. 아이고 저게 딱 봐도 뭐가 많은데요? 어려워요. 일제, 뭐 이제, 많아. 삼제 뭐 이렇게 돼 있는 네, 거죠. 뭐 지금? 에탄오라민, 황산 투로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얼핏 사실. 봐도 한 10개 가까운 화학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예, 저 글씨도 조그맣고 요 글씨도 조그매서 잘 안 보여요. 일단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다. 굉장히 많이 네. 들어있어요, 뭐가. 근데 파라페닐렌 디아민? 네. 이 성분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네. 지금 파라페닐렌 디아민 성분도 안 보이고 약자라고 한 뭐 PPD 이런 것도 안 보여서 이 성분은 오히려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일제 첫 줄 제일 끝쪽에 보면 황산톨루엔 2,5-디아민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 성분이 사실 파라페닐렌 디아민 대체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비슷한 피부 자극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에 있는 염료제에서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를 조금 걱정하시는 게 있다면 파라페닐렌 디아민 그리고 황산톨루엔 2,5-디아민 이 두 가지를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두드러기나 발진, 백피를 유발하고요. 또 간 이상 위험도 있고 눈에 닿을 경우에는 자극을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는 PHAC 적혀 있었는데 이 성분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 게 계면활성제 성분이어서 단순 연모제 말고 화장품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체질에 따라서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이 성분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전에 사전 테스트 같은 걸 좀 해보시는 게 안전하죠.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다. 너무 이름도 어렵고 저걸 내가 정말 일일이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저 하기는 어렵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잔뜩 어렵네요. 겁먹었어요. 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네요. 부작용 얘기 계속하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제안을 좀 해주셔야죠. 사실 제가 제안 드릴 것도 없이 염색제에 써 있거든요. 아까 장미아 씨 읽어주신 것처럼 이런 대부분의 염색제들은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를 유발할 확률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전에 사전 테스트라고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보통 염색제 보면 1제, 2제 돼 있잖아요. 네. 연모제랑 산화제랑 섞여 있으니까 이걸 1대2 정도 비율로 소량만 섞으세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소량을 보통은 목 뒤쪽이나 팔 안쪽 내지는 귀 뒤쪽 같이 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얇은 피부에다가 소량을 발라놓으시는 거죠. 지금 저렇게 해보라는 거죠? 네, 저렇게 두 개를 섞어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피부에다가 살짝 바르고 48시간 정도 후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예, 염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색깔이 묻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한 것처럼 저렇게 밴드를 좀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밴드 타입에다가 거즈에다가 염색제를 묻혀서 네. 붙여놓고 48시간 후에 떼보신 다음에 붉게 발적이 있다거나 네. 간지러움증이 있으시면 그 염색약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안심하시고 쓰셔도 돼요. 예. 네. 근데 왜 우리가 보통 왜 바꿀 때도 있지만 제품을 이 제품 괜찮아서 다음에도 그 제품을 또 사고 또 사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좀 자주 써보던 건 저렇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알레르기잖아요. 네. 알레르기는 다른 말로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거. 어. 자기가 계속 써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내 몸의 면역 체계의 문제가 몸의 변화가 생겼다든지 또 하나는 한 번 그 염색을 할 때는 자극이 가벼운데 아하.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자극이 축적이 되는 거. 쉬운 예로 들면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부인 입장에서 네. 남편이 회식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맨날 늦게 온다 이거죠. 네. 가정이 너무 소홀해. 네.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이리 와서 이야기 좀 해요. 네. 그날 알레르기 생기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그러니까 못 참는 거야. 우리 피부도 못 참아. 폭발하는 거죠.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네. 복숭아를 잘 먹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숭아를 먹고 입술이 부르트려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썼던 건데 네.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색을 하실 때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한번 네. 사전 테스트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염색하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염색약 알레르기뿐만 아니라요. 뭐 알레르기 평상시에도 참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뭐 사계절 내내 비염, 알레르기 비염을 그래요? 달고 살거든요. 알레르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이유를 지금 셋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두 분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있어요. 뭐든지 알레르기는 하여튼 봄에 얘기가 많아.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 날릴 때 하여튼 네. 온갖 그것 때문에 비염이고 피부 구간에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쵸? 사실 봄철이 되면 알러지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자체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러지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노출되는 거에 특정한 사람들과 반응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러지를 잘 유발하는 항원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봄철에 많이 흩날리는 꽃가루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상상도 못할 알레르기가 있대요. 어떤 아니 그냥 알레르기요? 이렇게 네. 봄에 다니잖아. 네. 근데 이렇게 쓱 씌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악수 한번 하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런 걸로도 알레르기가 아, 정말요? 정말요? 혹시 사람이 싫은 거 그러니까 이 아닙니까?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분들은 네, 굉장히 맞아요. 조심해서 다니죠. 제가 그냥 이렇게 농담한 거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리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두드러기처럼 알레르기가 생기는 건데요. 아, 정말요? 그걸 피부 묘기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피부에 묘사,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글씨를 쓰면 그대로 부어올라요. 그게 뭐예요? 피부 그러니까 두드러기 피부 알레르기 일종이죠.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네. 왼쪽 있죠. 하트. 제 환자 케이스인데 네. 제가 환자에게 하트를 그렸네요. 그냥 그대로 부어오릅니다. 어머. 환자가 오면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하면 면봉 있죠. 면봉으로 네. 자 아무 데나 저도 예전에 볼까요? 저런 적이 있는데. 면봉으로 네. 살짝 약간 그렇게 네. 올라오죠. 팔뚝 안쪽에 살짝 두 줄을 그어보세요. 어머. 이렇게 해서 놔두는 거죠. 아, 지금 일단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하얗게 그렇죠. 보이세요? 화면에? 저희 눈에는 지금 잘 이 보이는데. 반응은 지금 정상 반응이고요. 아, 만약에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5분 정도면 네. 빨갛게 해서 부풀어 올라요. 이제 글씨를 쓴 부분이 그대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이제 난치성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두드러기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한의원에 와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난치성 질환이지만 이제 불치병은 아니니까 네. 체질을 개선해서 노력하시면 치료도 고칠 수 있다, 가능하고. 이거죠. 아까 이제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런데 자신의 피부를 살짝 긁었는데 네. 네. 자료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오른쪽처럼 네. 빨갛게 부어오르지가 않고 창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 하얘- 그러네요. 네. 저거를 이제 백색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사인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을 때 네. 이렇게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 법칙이 또 하나가 됩니다. 네. 지금 장미아 씨는 정상이시네요. 그래요? 부호를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나는 두 줄 그어놓으니까 이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아니 저 움직이면 안될것 같아. 예전에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는데 예전에요 체질이 좀 바뀌었나 봐. 이렇게 왜 장난삼아 우리 게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저 여기 부풀어 올라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런 이게 거예요. 심한 분들은 이제 꿀밤을 맞으면 그럼 그게 이렇게 붓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가와 악수했는데 손이 퉁퉁 붓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제 아이고. 피부 미적인 환자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뭐 매일 귀걸이 착용을 하는데 네. 귀걸이 하나 잘못해도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맞아요. 그걸 또 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진짜 금 아니면. 금 아니면 안 나는 된다. 각자 하는 게 부풀어 뭐 이래. 아, 근데 그게 꾀병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 때문에 알러지가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귀걸이 같은 경우에 예. 했을 때 이제 일부 금이 아닌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귀걸이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계속 간지럽고 부어오르고 습진성 병변, 그러니까 심하면 진물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병변들이 생기시는 분들은 금속 알러지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금속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합금으로 사용을 하는 뭐 니켈이나 내지는 구리 뭐 이런 것들은 알러지를 좀 유발을 잘합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좀 고가인 금이나 백금, 은 같은 경우는 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아까 전신 피부염 유발할 수도 있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부분적으로만 피부염을 일으키는 접촉성 피부염을 많이 유발을 해서 딱 닿은 부분들만 알러지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귀뿐만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많이 접촉하고 있는 안경 테 같은 경우나 네. 벨트 내지는 바지 버클 같은 부분. 그러니까 배꼽 있는 쪽에 괜히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피부염이 예, 나오시는 예.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지 버클이랑 안 맞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은 피하시는 거죠. 그게 그렇군요. 가장 좋고요. 언제든지 다시 그런 뭐 금속을 착용을 할 경우에는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런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런 부속물들 같은 거 볼 때 성분을 한 번씩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군대에서 왜 군번줄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군번줄을 항상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걸 금으로 바꿔줄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래서 그때 군번줄에 반창고를 이렇게 맞아요, 돌돌 맞아요. 말아서 가지고 다니시는 그래요? 닿지만 네, 않으면 네, 괜찮은데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라고 네. 하면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사람, 넌 정말 비싼 체질이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죠. 근데 네. 뭐, 사실 뭐 악수만 해도 알러지가 일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더 놀랄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하다가 이 또 알레르기가 일어난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네,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운동,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네. 운동 알러지 같은 경우도 원인이 좀 다양하게 있고 아직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해서 모아져 있는데 운동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65% 정도는 체온이랑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나면서 그로 인해서 알러지가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한 30%에서 35% 정도가 좀 재밌는데 음식과 관련된 운동 알러지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운동을 하면 알러지가 올라오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음식은 이제 밀가루로 알려져 밀가루. 있고요. 이외에도 뭐 해산물이나 다른 특히나 이제 식물과 관련돼 있는 음식들이 좀 그런 알러지를 유발을 잘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미리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예.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할 경우에는 알러지가 올라올 수 있고 단순한 두드러기뿐만이 아니고요.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호흡곤란이나 전신 증상 같은 것들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좀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알레르기가 광범위하네요. 네. 또 특이한 물질 뭐 없습니까? 특이한 물질이라기보다는 우리 주위의 모든 대상이 이제 알레르기 일으키는 항원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디젤 자동차를 양산했어요. 연비가 좋기 때문에. 근데 디젤 자동차의 분진, 이 분진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면서 동시에 천식환자를 그렇게 많이 양산합니다. 새로운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디젤 자동차 분진이었는데 새로운 항원이 되면서 알레르기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고. 여러분들 침. 네. 침? 네, 침이 네. 알레르기를 치료하거든요. 침 치료가 한의원에서. 네. 그런데 침 알레르기가 있으세요. 금속. 금속 중에서 금속이니까. 스테인레스 알레르기가 드물지만 있거든요. 금침은 없어요? 금침이 있습니다. 근데 금침은 경도가 이렇게 약해서 삽입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정말 황당한 알레르기 항원으로 물이 있습니다. 물? 네. 마시는 물이 있죠.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아? 이분도 정말 특이한 경우인데요. 비가 오는 날 외출을 못해요. 그리고 세안이나 샤워를 못하죠. 야. 그리고 더더욱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황당한 경우가 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주식인데? 네네. 쌀에 들어있는 소량의 단백질 성분들이 이분들한테는 특이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많은 항원이 여러분들을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네, 거네. 그렇죠.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맞아, 이제 해결을 해주셔야 네, 해결 방법. 뭐 줄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면역력이죠.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면역 반응이고 염증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면역을 높여야 되겠다. 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래요?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 면역력을 높이면 알레르기 반응은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더 심해져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일어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네. 시소처럼 면역력을 안정시켜야 돼요. 이거? 그렇죠. 적절하게. 나도 시속인 줄 알고 또 시속 네네. 60km인 줄 알고 시속이라 그랬네. 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면 알레르기가 생기고 근데 면역 반응이 너무 일어나지 않으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암도 유발되죠. 그래서 시소처럼 적절하게 면역력을 안정시키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알레르기로부터 탈출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우리 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겠죠? 그렇죠. 이제 좀 먹어볼까요? 네.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면역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죠? 이보은 요리 연구가를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늘 우리에게 건강하고 맛난 요리를 소개해주는 이보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려면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양분을 공급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몸을 굉장히 든든하게 건강하게 하려면 맛있는 거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닭갈비찜 준비했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네. 고기네요, 갈비. 오랜만에.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렇게 먹고 살만한데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닭갈비 하면은 보통 이제 춘천 닭갈비 많이 생각하시죠. 네네. 근데 가서 보니까 양이 너무 적더라. 오늘은요 굉장히 푸짐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닭갈비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어느 부위를 많이 쓰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저는 오늘 닭 다리살을 쓸 거예요. 다리살을. 맛있는데. 보통 이제 이 닭 다리살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북채라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요. 요거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다리만. 예, 다리만.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갈라서 네. 제가 살만 분리할 수도 있는데 네. 요새 너무 편리한 세상이라 이렇게 닭다리살에 뼈만 분리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거 그냥 구입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뼈 없는 네. 닭다리를. 네. 근데 요 닭다리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방하고 단백질이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닭볶음용 닭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닭다리살을 구입해서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살집도 쫀득쫀득하고 네. 식감이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좀 맛이 좋지요.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두껍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네. 칼집을 넣어서 적당하게 썰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떤 사람이 치킨 시킬 때 그랬대잖아요. 뼈 없는 치킨 그거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저기요, 살 없는 치킨 그거 주세요. 그래도 알아서 오더라는데?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 닭 다리살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채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오늘 요 단호박을 좀 준비를 했어요. 단호박. 보통 이제 단호박, 네. 밤, 고구마 네. 뭐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천연의 단맛이 있어서 네. 또 전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닭
그 닭 다리살 찜이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훨씬 더 맛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요걸 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찜에는 저런 게 들어가 줘야 맞아요. 좀 있어 보여. 그리고 실제로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닭 다리살 준비를 했으면 요거 단호박 살하고요. 단호박 그다음에 이제 넣고? 양파는 또 천연의 단맛이가 육 좀 넣어야 되겠죠. 요것도 이렇게 좀 집어넣어요. 네. 근데 채소 제가 넣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눈여겨본 게 지금 단호박이에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 요리를 할 때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좋겠죠.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그런데 단호박처럼 이제 카로티노이드 색소, 색깔이 알록달록한 녹황색 채소는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알레르기잖아요 주제가. 닭고기를 먹으면서 면역을 높이고. 항산화 식품을 채소를 같이 해서 면역을 낮추고 뭐죠? 시소가 됩니다. 면역 균형. 네네. 근데 저 같으면 육수를 네.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 한약재 중에 이제 약초인데 유분피라고 있어요. 아.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 이 친구는 아니군요. 이 약초가 달이면 한약처럼 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갈색인데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는데요.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커요. 그래서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에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육수를 내서 요리를 하게 되면 면역도 올려주고 면역도 안정시켜서 균형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팁이네요. 아니 한동안 이사께서 이제 제가 하는 영역까지 그렇게 침범을 하시면 제가 좀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요리 연구가로 좀 나서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부로 한방 요리 연구가를 고민해 보고요.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이보은 선생님하고 콜라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다. 일단 이렇게 단호박하고 양파하고 닭 다리살까지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 저는 약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추를 좀 넣었어요. 이게 맛도 좋지만 또 중화되는 작용이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추 넣고요. 피로 회복에도 이렇게 좋다면. 대추가 항 알레르기 작용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꽈리고추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처음부터 넣게 되면 색깔도 좀 누렇게 되고 또 상큼한 맛이 없으니까 이건 좀 나중에 넣고요. 여기다 뭘 넣냐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게 지금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기 연육한다고 많이 넣는 과일 있죠. 뭐 넣으세요, 미화 씨는? 배나 파인애플이나 키위나 이런 거 넣죠. 그런 거 많이 넣으시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저는 오늘 요거 사과즙을 준비했는데요. 사과즙이에요. 요 사과즙 이렇게 즙 내에서 약간 갈변돼서 약간 쓰기 좀 그렇다 그러시면은 우리 요새 시판하는 그 사과즙 있잖아요. 그거 쓰셔도 괜찮은데요. 제가 왜 사과즙을 골랐냐면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배나 아니면 파인애플 약간 또 약간의 키위 같은 거 하면 연육이 굉장히 잘 되는데 요 닭다리살 닭에는요 사과를 넣으면은 사과에 있는 유기산 성분 때문에 연육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닭살 자체를 굉장히 쫀득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과즙을 준비했어요. 요리는 과학이에요. 닭에는 사과.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간장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어머님들 다 넣으시는 거 그대로 다 하시면 돼요. 파. 파 넣고요. 그다음에 마늘 넣고. 마늘 넣고요. 그야말로 가진 양념인 거죠. 여기 좀 맛술 조금 있고요. 맛술. 그다음에 단호박이 넣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단맛 유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청 좀만 넣고요.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죄송해요. 괜찮아요. 어떤 손이 세댁은 미끄러졌어요. 가진 양념 하도 넣으니까 슈퍼 가서 그랬대요. 가진 양념 주세요. 그랬대요. 하는 줄 알고 몰라가지고. 이렇게 소금 약간 소금 하고 조금 넣고. 소금까지 후추. 넣고 이제 후추 조금 넣어서 약간 매콤한 맛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요거 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으세요. 그야말로 가진 양념이 다 들어갔네요. 다 넣고 요거 그냥 센 불에서 처음엔 좀 끓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잘박해지면 꽈리고추 넣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요 옆에다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따로 물은 안 부어도 요 안에서 거죠? 자체적으로 물이 생겨요.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사과즙을 조금 흥건하게 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단맛이 좀 진하게 우러나는데 여기에다가 찜 냄새 확 와. 넣고 아우 색상이 또 확 살아 그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안 넣은 거 있었어요. 여기다 활용점정으로 참기름 조금. 참기름. 그리고 통깨
통깨. 네. 정말 먹음직스럽죠. 네. 먹음직스럽죠.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호박이 살짝 으깨지면 으깨지는 태로 예.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닭갈비찜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그대로 돼지고기에 적용시키셔도 되고 네. 쇠고기에 적용시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돼지고기, 쇠고기 할 때는 사과즙 대신에 배즙 넣을까요? 그쵸? 배즙 넣으시면 훨씬 더 좋죠. 네. 제가 좀 한번 퍼드려볼까요? 네. 이 냄새 때문에 네. 앉아있을 수도 없고요. 아니, 약간 이- 어지러지하네요. 이 닭은 옛날부터 보양식의 대표 주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닭은 이제 기운이 따뜻하고요. 네. 소화가 잘 되면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아주 효능이 컸죠. 여러분들 그 치맥 아시죠? 치맥. 치킨과 맥주. 그렇죠. 네. 네네. 이렇게 맥주는 성질이 서늘한데 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을 보호하면서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몸이 찬 소음인들한테는 닭고기가 잘 맞는데 네. 몸에 열이 많은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오리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리고기는 성질이 좀 서늘하기 때문에 좀 진정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닭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닭고기 부위 중에서도 닭가슴살 부위가 항온성이 좀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닭가슴살 부위를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제 주세요. 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단호박에도 양념이 다 세상에. 되고. 꽈리고추 향이 또 이렇게 좋네. 그렇죠. 이야. 세상에 세상에. 아주 좋죠. 단호박 한 입 먹었는데, 아우, 정말 근사해요. 와. 아우, 행복해라. 사실 먹을 때 멘트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먹다가. 네,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이 단호박 때문에 약간 단맛이 나면서 네. 이게 좀 활용점점이 아까 뭐 넣으셨는데 저는 활용점점이 꽈리고추예요. 그래요? 꽈리고추 때문에 느끼한 맛도 없고 야. 입맛을 확 돌게 하면서 소화도 굉장히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 사과즙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먹어본 닭고기 중에 가장 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연하지요. 네, 굉장히 연해요, 지금. 되게 그럼 그 쫀득쫀득하고. 잘못 알려진 상식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계탕에 대추를 넣으면 대추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대추의 독이 다 네. 흡수된다고 드셔도 됩니다. 괜찮으세요. 오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대추를 요리에 넣으실 때 칼집을 해서 넣으시면 네. 대추의 성분이 이렇게 안으로 껍질 나가. 때문에 잘 안 우러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껍질을 좀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추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한동화 선생님도 요리 좀 하셔야 되겠네요. 한방 요리 연구가. 이거 너무 맛있고. 네. 요거 하고 뭐 또 다른 거 물론 있겠죠? 그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잡숴보시니까 약간 좀 새콤하면서도 뭔가 좀 약간 좀 짭조름한 시원한 거 좀 들어갔으면 네, 네. 좋겠다 생각하시잖아요. 네. 사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봄에 나오는 나물처럼 봄에 나오는 식재료처럼 맞아. 아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봄의 전령사 바로 요 두릅을 준비했어요. 네. 요 두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머님들이 손질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 손질하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일단 고무장갑을 좀 끼우세요. 고무장갑 네, 낄까요? 고무장갑 좀 끼고 네. 요게 지금 가시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밑동을 좀 자른 후에 네. 고무장갑으로 요 밑에 있는 부분 가시 부분을 이렇게 비비세요. 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좀 비비시면 네. 가시가 아무래도 연한 가시기 때문에 조금 사그러들거든요. 네. 그 상태로 됐으면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내세요. 네. 잘라내서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요거를 살짝 데쳐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놓으면 요게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치시면 돼요. 네. 저거는 초장 바로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네, 그렇죠. 아주 초장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요. 제가 오늘 초장 찍어 드시게 하면 사실 조금 심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된장. 요 두릅하고 된장이요. 된장도 좋습니다. 저런 요 된장. 두릅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릅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채소가 뭔가 제가 봤더니요. 네. 컬러푸드만한 게 또 없잖아요. 면역력 올리려면. 그래서 파프리카 준비했어요. 파프리카도 노란색, 색깔별로. 빨간색,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주황색. 색깔별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네. 그러면 초록에 요 파프리카 색깔별이 있으니까 네. 좀 씹는 식감이 있으면 좋겠죠. 이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게맛살 좀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푸릇푸릇하게 조금 만들고 싶어서 네.
영양부추를 좀 넣었어요. 영양부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영양소가 좀 업돼서 면역력을 좀 잘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이 끓게 되면 여기에다가 소금 조금 넣고요. 그래야 아무래도 좀 파랗게 조금 올라오겠죠.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왜 제가 냉이 데칠 때 뭐 넣으면은 윤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정답! 식용유. 딩동댕. 네. 식용유 한두 방울을 이따 같이 넣어주잖아요. 다 모르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두릅을 데치고 나서 두릅이 왜 누렇게 떴다 어머님들 말씀하시죠? 그런 기미가 없어져요. 특히 두릅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누런기가. 이렇게 데쳐서 요거는 바로 넣었다가만 빼면 되니까. 넣었다가만 인사만 시키는군요. 그렇죠.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만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찬물에 헹구는 거예요? 네네, hen궈주세요. 근데 우리가 요새는 지금은 두릅이 막 갓 나오는 철이라 사실 두릅이 조금 비싸긴 한데 좀 있으면 두릅이 싸져요. 그렇죠? 그러면 김미화 씨 좀 많이 사시죠, 장미화 네, 씨? 장미화 많이 사요. 네. 많이 사시죠? 네. 그럼 많이 사면 그 다음에는 근데 얘를 어떻게 보관을 금방 못 하니까 오래 못 저는요 하니까. 보관하는 두릅 같은 경우에는 식용유 안 넣고 살짝 소금만 넣은 다음에 살짝 데쳐서 요 데친 그 두릅을 깨끗하게 한번 데친 다음에 물기를 꽉 짜요. 물기를 꽉 짜서 비닐팩에다가 담아서 냉장고에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 아주 맛있는 두릅을 계속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두릅을 데쳤으니까 살짝 초고추장이나 또는 된장 양념에 찍어 드시는 게 맛있겠죠. 진짜 그땐 된장이 들어가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릅도 준비해 주세요. 했고. 자, 두릅 준비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무침이 되는 거죠? 무치기만 하면 돼요. 여기 맛살 넣고 그다음에 영양고추 좀 넣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좀 색감 좀 넣어야 되니까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소스가 필요한데요. 이 소스는 무슨 소스가 가장 두릅에 잘 어울리냐면 사실은 잣소스가 가장 잘 어울려요. 그래요? 어머, 있어 보인다. 근데 진짜 요리에 잣 들어가면 있어 보이더라.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요 잣을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들이 잣 소스 그러면 그냥 도마에다가 올려놓고 잣을 그냥 다지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많이 뭉쳐서 잣이 고슬고슬하지가 않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종이 타올을 도마에다 좀 올리고요. 잣을 된 잣을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종이 타올을 다시 한번 올려요. 위아래로. 그리고 난 다음에 칼날로 이렇게 다져주세요. 날로? 네, 칼날로 이렇게 다져주시면은요, 이 종이 타올에 잣기름이 스며들면서 굉장히 고슬고슬하게 되는데 제가 일부러 종이 타올을 좀 두껍게 깔았어요. 왜냐하면 날로 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다져지죠. 이렇게 해서 많이 좀 다져주시면 아주 고슬고슬한 잣 가루가 만들어지죠. 요거 굉장히 맛있잖아요. 요걸 조금 더 갈아야 되는데 제가 미리 좀 갈아왔어요. 이렇게. 또 저 잣가루도 팔아요. 그쵸, 팔아요. 근데 합니다. 많이 안 사면 얘가 또 나중에 기름져가지고. 맞아. 그쵸. 보관 잘해야 돼. 조금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잣가루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흥건한 무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레몬즙이거든요. 요리가 좀 상큼해서 아까 그 닭찜하고 좀 잘 어울려요. 레몬즙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물엿이에요. 물엿 그냥 좀 넣어주시고요. 레몬즙에 물엿, 간장. 아니면 올리고당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우 나는 집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매실청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매실청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조금 달달한 맛 나는 걸 넣으라는 그다음에 이게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다 됐으면 이거 이렇게 그냥 끼얹어 주세요. 끼얹어 벌써 주시고 맛있겠어요. 그다음에 깻가루 넣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잣을 엿다가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 잣이 약간 물성이 생기거든요. 여기에다 그냥 올리세요. 위에 그냥 솔솔 뿌려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의 소금 간만. 소금 간으로 살짝 하고. 자, 이렇게 버무릴게요. 색감 너무 이쁘죠? 저러면 다 되는 건가 봐. 오, 세상에.
느낌이 네. 육해공군이 다 들어간 느낌이에요. 막 색깔이 막 화려하니까 네.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듯한.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묻혀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네. 저기 미아 씨 밑에 그릇 좀 꺼내 주시겠어요? 아니 저거 딱 봄 색깔이네. 네, 네, 네. 네. 이걸 드세요. 네. 아까 저 두릅도 그렇고 우리가 봄이 되면 봄나물 많이 먹어라. 네, 예?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죠? 이제 봄나물은 이제 봄에 겨울철에 언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싹이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봄나물이나 봄에 올라오는 새싹에는요, 강력한 항산 물질이 폭발합니다. 네. 뭉쳐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두릅을 데쳤잖아요. 네. 그게 연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두릅에는 알칼로이드 독성분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데치는 거니까 여기에도 유효 성분이 있겠네 해서 다시 재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릅은 이제 면역력을 안정시켜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 나물의 왕자. 제왕은 있나 봐요, 누가. 나물의 왕자입니다. 영양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비타민, 미네랄도 많고 단백질 성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요.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피로를 회복시켜주면서 면역력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봄나물 중에 누릅, 그리고 두릅 잘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요리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입안에 또 봄이 왔네요. 그쵸? 상큼하고. 저도 두릅 요즘에 좋네. 네, 괜찮죠. 뭐든지 이렇게 처음 나올 때 먹는 나물들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쯤 봄나물 나올 때 두릅 나오면 이렇게 해서 초고추장에 묻혀 드시 좋지만 이렇게 면역력 증진시키기 위해서 파프리카랑 영양부추랑 같이 해서 잣소스랑 잡수시면 훨씬 더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 정말 말은 고소해요. 예, 항상 네. 비쌀 때 사 먹는 게 가장 맛있다. 이런 얘기죠. 보통 두릅 잘못 먹으면 텁텁한데 이건 그리고 약간 텁텁한 것도 쓴맛도 나잖아요. 근데 안 나요. 근데 쓴맛이 없죠. 어떻게 제거하셨지?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쓴맛을- 닭갈비 먹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닭갈비 안에 있는 뭐 단호박이나 꽈리고추랑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그리고 쓴맛을 다른 그 넣은 채소들이 지금 다 잡아주고 있어요. 약간의 그렇죠. 쌉쌀한 네, 맛을. 맞아요. 정말 그리고 맛있네요. 아까 그 닭 다리살찜은 네. 굉장히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서 약간 짭조름했다 그러면 지금 요 두릅 넣은 봄맛 무침은 약간 상큼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을 싹 개운하게 하니까 궁합이 아주 두 가지가 잘 맞아서 오늘 한 끼로 하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맛살도 아주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맛있네. 채소 싫어하는 자녀분들한테 해줘도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진짜 애들 채소 안 먹잖아요. 그러면 볶음밥을 해버려야 돼. 다 그러면 그냥 애들이 그냥 잘 먹더라고요. 네. 다 넣고 그냥 볶아서. 요 아까 볶음밥도 굉장히 닭찜, 좋으네요. 네. 닭갈비찜. 저 네. 꽈리고추가 정말 맛있었어요. 단호박도 맛있었고요.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주는 거. 네. 예. 요즘에 이제 봄나물이 많이 나오니까. 네. 뭐 각 댁에서 봄나물들 많이 해 드실 텐데. 네. 봄나물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팁 하나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요리에다가요,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은요, 요새 돌나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돌나물, 아까 초고추장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초고추장 오늘 제가 확 넣겠습니다. 돌나물 상큼하게 한번 헹군 다음에 식초 약간 녹인 물에다가 한 번 더 헹궈서 건져주시면 훨씬 더 아삭아삭한데요. 거기에다가 초고추장 얹어서 버무려서 잡수시면 오늘 이 두 가지 요리에다가 금상첨화되는 활용 점정을 찍게 되겠지요. 예. 김치 필요 없겠어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의 면역 바란스, 시소가 제대로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저 염색약 부작용하고 알레르기에 대한 얘기 했는데 두 분 선생님 나와주셨으니까 그 알레르기나 이 봄 계절에 더 걱정들 하잖아요. 네. 아까 다 못한 얘기 있으면 한 말씀씩만 좀. 보통 보면 이제 노화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염색이나 화장 같은 그렇죠.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항노화라고 하면 얼마나 건강하게 늙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늙어가느냐.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외출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치장을 해야 된다면 네.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예쁘게 치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동화 선생님 봐요. 흰머리가 이렇게 나도 염색 안 하잖아. 벌써 딱 그냥 한의사 선생님 같잖아요. 브릿지로 염색한 겁니다. 건강, 제 머리카락에. 저렇게 흰머리는 나도 기운은 얼마나 좋으신지 아까 긁은 게 아직도 아파. 네.
민혜연 선생님. 네. 사실 이제 봄철 되면 알러지 고민 이런 거 저런 거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는 주로 이제 피부병변에 국한돼서 말씀드렸는데 장혜은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알러지성 비염이나 네. 천식 같은 것들도 봄철이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미 알러지가 올라온 다음에는 당연히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알러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전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면역력이 너무 올라가서 생기니까 면역력을 낮춰야지라고 오해하실까 봐 네. 알러지는 면역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높아진다고 해서 계속 한동안 선생님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했지 낮춰야 된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불균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반응을 하고 반응이 너무 예민해지는 거지 높아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면역력을 낮추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고요. 안정화시키고 면역력은 튼튼할수록 좋은 거니까 생활습관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뭐 우리 음식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건강한 봄철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뭐든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날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은 공기가 좀 탁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먼지 농도도 짙어졌고요. 또 지역까지 광범위해졌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는 세제곱미터당 76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그 외 경남과 부산, 울산도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전까지 일부 중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하게 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지만 일부 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 지역의 공기도 탁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낮에 내륙 곳곳으로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그 외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와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륙은 초속 13m,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으로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참고로 10m면 우산을 들기 서 있기 힘들 정도고 20m면 몸을 숙이지 않으면 걷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주변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 덕분에 오후 들어 남아있는 먼지는 해소되겠지만 공기는 부쩍 차가워집니다. 낮 기온 서울 9도로 10도를 밑돌겠고요. 그 외 지역은 대전 12도, 광주 13도, 안동 11도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낮아져 내일과 모레 아침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경우 영하 1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금요일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변화가 큽니다. 특히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두툼한 겉옷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린 하늘이지만 기분 좋은 하루 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곳에 따라 봄비 소식이 있는데 어제 밤에 서울에도 그야말로 찔끔 비가 왔거든요. 네. 찔끔 말고 넉넉한 비를 좀 기다려봅니다. 네, 그래도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좀 불면서 공기질이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체크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